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상으로 구현이 된다면 어떨까요? 디지털 트윈은 동일한 세계를 그대로 옮겨놔서 현실에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거나 예측을 하거나 사회 문제점들까지 해소를 하는 기술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런 비대면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의 메타, 디지털 트윈, 이런 가상 서비스의 어떤 비대면 채널들이 하나의 서비스로 이미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디지털 시대의 꼭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와 똑같은 가상 세계에 대한 디지털 트윈,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브 컴퍼니 부사장 박수아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일을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와 그리고 여러 공공기관과 함께 고민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정부 혁신 컨설팅 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공공서비스 혁신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에서 정책을 새로운 시각으로 소개해드리는 뉴텔러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정책을 데이터 기반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2.0의 5대 대표 과제 중 디지털 초혁신의 핵심 사업인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실제 세상의 특징을 똑같이 가상세계에서 쌍둥이처럼 3차원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무한한 응용 가능성을 가진 것은 바로 공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상으로 구현이 된다면 우리의 일상의 경험을 그대로 가상의 공간에서도 체험할 수 있겠죠? 자, 디지털 트윈 하면 우리가 어떤 연관 검색어들이 올라오는지 대표 주자들을 보면 제일 큰 게 LX공사가 보이네요.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정보, 전주시. 아무튼 이렇듯이 LX공사를 시작으로 한 공간정보, 그리고 메타버스화 시켜가는 과정들이 연관어로 검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뉴딜 1.0에서도 SOC 디지털화의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에서 5월 사이에부터 갑자기 메타버스가 등장했죠. 디지털 트윈에 대한 언급이 메타버스의 언급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바로 디지털 트윈에서 확장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디지털 트윈은 동일한 세계를 그대로 옮겨놔서 현실에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거나 예측을 하거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모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 요소입니다. 반대로 메타버스는 순수한 가상 공간에서의 컨텐츠를 활용한 서비스의 체감, 몰입감 서비스를 증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방식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트윈이 있고요.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복제를 한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신도시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상계 신도시는 지금 아마 가시면 허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나 LH라고 하는 기관들이 이미 도시계획을 하고 저희가 아직 가보지 못한 허허벌판의 맨 땅에 이 설계 도면을 그대로 가지고 가상의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 알고자 하는 건 뭘까요? 각각 건물 사이에 간격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그리고 일조량은 어떻게 맞춰야 될지,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디지털 트윈화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도시의 지하 그리고 지상을 3D 공간 데이터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지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하수도가 터졌다든가 통신선이 화재가 났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 건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제시를 해주고, 지상에서도 교통 신호체계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빨리 전달을 해서 복구를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의사결정들을 지원해 줄 수도 있도록 해주는 게 디지털 트윈의 기술입니다. 버추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4년 정도 전체를 다 디지털화시키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나오는 정보, 바이오 정보들, 국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도시의 정책이라든가 사회 문제점들까지 해소를 하는데 이 기술들을 활용을 하는 중요한 어떤 해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 관련돼서 사실 국민들은 별로 관심 없을 수 있으나 정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디지털 뉴딜이라고 1.0, 2.0까지 정책이 나와 있는데 사실 뉴딜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자리 창출이에요. 디지털화가 되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창출이 될까 궁금하시죠? 수많은 그 디지털 국토를 만들기 위한 측량업들, 그리고 그것들을 공간 정보로 다시 변환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하고 정말 많은 직군들의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디지털 뉴딜 2.0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90만 개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 부분에 목표가 있어요. 특히나 피할 수 없는 이런 비대면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의 메타, 디지털 트윈, 이런 가상 서비스의 어떤 비대면 채널들이 하나의 서비스로 이미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가상 공간을 제공을 하면서 다양한 정책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 양성을 해주는 것이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디지털 시대의 꼭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셨나요? 쉽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좋은 정보들을 데이터 전문가로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정보, 정책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